그래서 with 부대 상황이라고도 하고 with 분사구문이라고도 해요. 그냥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그어주세요. with 부대 상황 분사구문 이렇게 장황하게 말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 부대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든 이제 영문법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책 말고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거든요. 내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수적인 그 당시의 상황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연세가 많은 분들 많다고 좀 그렇다.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쓰실 거고요. 저는 그냥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형태는 with 명사 뒤에 ing, ed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with 뒤에 명사 분사가 오는 형태도 있고요. with 명사 뒤에 전명구가 오는 패턴도 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어차피 전명구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명구도 뭐 흔치는 않지만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형용사 내지는 분사 같은 기능을 해서 with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구조도 같은 패턴이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좀 같다고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해석하는 방식만 비슷해요. with 명사, 분사예요. 그래서 뭐 전명구의 경우에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적어 놓으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뭘 쓰는 거냐? She left with her son in the room.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녀는 떠나갔어요. 아들을 방에 남겨둔 채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해석은 얘네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땡땡땡이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요렇게요. 명사가 땡땡 한 채로.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해석이고요.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땡땡땡 맞춥시다. 뭐뭐 하다. 선후 관계로요. 요 두 번째 패턴의 경우는 주어 동사 절 뒤에 with 명사 분사 구문, with 명사 분사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른 분사 구문하고. 얘도 어차피 분사 구문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절보다 뒤에 오는 경우는 그리고 동사했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사가 분사했다. 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네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오형식 문장의 구조랑 비슷한 패턴이다.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re were so many new foods and animals on the market, someone needs to watch out for problems.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뀌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사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우리 아래쪽에 네, 그냥 요렇게 하나 적어 놓읍시다. with 분사 구문은 그리고 분사 구문은 독립 분사 구문의 일종이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놓을까요? 네, 좀 정상적인 예문 하나 써놓을게요. 뭘로 하지? 이번엔 맨날 제 이만 쓰니까 단거 쓰자. 그래, 이걸로 합시다. 묘하게 개 이름 같은 카트리나, 트리나, 음, 네, 뭐 되게 문법책에 나올 것 같은 교과서적인 문장을 쓸게요.
이렇게요. 여기는 and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as가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뭐 as도 괜찮고 while도 괜찮고 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많아 보입니다. 카트리나는 공원을 달렸어요. 얘 댕댕이가 그녀를 따르는 동안 혹은 그리고 댕댕이는 이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요거 분사구문으로.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얘는 주절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리고 부사절에 해당하는 as, while 혹은 and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뗄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주어는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합시다. 카트리나의 댕댕이와 카트리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야겠죠. 주어가 서로 달라서 분사구문의 주어가 남아있는 형태를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followed her 능동이니까 시제 같으니까 following her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쵸? 카트리나죠. of the part, her dog following her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 생략한 접속사의 자리에다가 요 생략된 접속사 자리에 그냥 with를 박아 넣으면 돼요. 끝. with her dog following her 이렇게요.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 구조가 똑같아요. 분사 구문하고 주어가 달라서 남아있고 ing 혹은 수동이면 pp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랄까요? 이렇게 와일로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앞에 똑같다고 치고요. 남편은 바람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죽여야지.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알라 카트리나는 공원을 조깅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살해당했대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얘 죽일 거고요. 얘는 남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가 돼요? 수동이고 시제 같아요. 과거, 과거니까 완료 분사 구문은 필요가 없고 시제 같으니까 being, pp가 되고 being은 생략되겠죠. 주로. 그래서 결국 얘도 분사 구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당연히 능동이니까 ing 그냥 붙인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쓸까요? 능동이면 with 뒤에 명사 뒤에 ing 붙는 거고 수동이의 경우는 명사 여기서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고 있는 건 원래 부사절의 주어였어요. 주어가 다르니까 명사가 남죠. 수동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요? pp가 붙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생략된 접속사 자리에 with를 달아준다 였습니다. 조영아 여기가 52쪽이에요. 그래서 뭐 with 분사 구문의 형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하면 요 두 가지 패턴이 되겠네요. 능동일 때 명사하고 ing가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봐서 둘이 능동이면 ing를 고르면 되고 쓰지 마세요. 얘는 지울 거니까. 자, 둘 중에 골라봐라 라고 할 때 의미관계가 능동이야? 그럼 얘를 고르면 되고 의미관계가 수동이야? 얘를 고르면 되고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돌아갈게요. 본문 내용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 이렇게 봐도 괜찮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얘 분수 구문이야 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있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요 문장을 우리가 하던 대로 바꿨어요. 접속사 자리를 with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so many new foods and animals on the market에서 우리가 통상 분사 구문을 바꿀 때는 얘를 주어 자리로 놓는다라고 같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걸 1대1로 분사 구문으로 바꿨다기보단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절을 써놓은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먼저 보면 너무 많은 동물이에요. 새로운 음식과 동물이 시장에 있다고요? 아, 마트에 있다고요? 이마트에 가면 동물이 있나요? 뭐, 아무튼, 신기하네요.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 가면 새로운 음식들도 있고, 새로운 동물들도 있대요. 그럼, 얘가 전명구 한 채로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명사가 분사 한 채로, 아니면 이 분사 대신에 전명구가 들어가니까, 명사가 전명구 한 채로예요. 그럼, 많은 음식이라고만 할게요. 시장 한 채로 이상하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채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with 명사 분사하고 오형식에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하고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니? 라는 얘기예요.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가 하는 행위나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와 with 분사 구문의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유사해요 라고 지금 써 있는 거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그래요. 이게 더 편하지 않나 싶어요. 분사 구문이고 능동이면 당연히 동사가 ing가 될 거고, 수동이면 동사가 pp가 될 거니까 구조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with 명사 pp, 얘는 with 명사 ing,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시 상황 해석 방법이 쓰여 있어요. 그냥 바로 분사 구문 읽읍시다. He listened to me with his arms folded. 그럼 그는 나에게 내 말에 경청했어요. 뭐 한 채로? 명사가 분사 한 채로이고, 명사하고 분사하고의 관계가 아이고야 수동이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애들 있죠. 신체 부위예요. 인간의 신체 부위는 항상 수동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나 예외는 있죠. 자동사는 제외해야지. 자동사만 아니면 우리의 신체 부위는 당연히 수동의 대상이어야 돼요. 우리 신체 부위에게 의지를 주면 안 됩니다. 니네가 시험 보고 있는데 오른손이 지 맘대로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가요. 그럼 왼손으로도 풀을 까도 왼손도 안 내려가요. 시켰잖아요. 수학 시간인데 마킹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부위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언제나 수동입니다. 예외는 자동사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팔도 지가 접으면 안 돼요. 접혀야 해요. 팔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수동의 대상. 예외는 안 써도 돼요. 여자 이름을 또 뭘로 할까요? 여자 이름 속에 제일 볼 아파요. 뭐 할까요? 에이미라고 합시다. 부터 쓸게요. Amy is a beautiful woman. 거리라고 할까요? With her long 그리고 hair 뭐 이딴 문장 있다 칩시다. 얘는 되게 예쁜 여자예요. 머리카락이 등까지 흘러내려요. 정도의 의미가 될 거거든요. 얘는 수동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pp를 써야 되나? 하지만 fall은 얘가 자동사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해요. 얘는 그냥 with her long hair falling to her back.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통상 뭐뭐 하면서 한 채로라고 할 거고요. 당연히 얘가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되고 뭐뭐이기 때문에도 돼요. 다만 조건 부사절은 with 분사 구문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의 해석은 대체로 그냥 하면서 한 채로가 안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연속 동작. 그래서 해석은 그리고 땡땡땡이 뭐뭐 하다. 차이는 뭐냐면
연속 동작의 경우는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통상 그는 팔을 접은 채로 내 말을 들었다. 분사구문이 뒤로 가 있고 얘는 앞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가 있는데 콤마가 박혀 있지 않아요. 콤마가 박혀 있지 않은 경우가 통상 뭐뭐 한 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런 경우예요. 이게 쉬워요. 근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주어, 동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콤마 받고 with 명사, 분사 형태가 오는 경우가 이래요. 여기서 쉼표는 구두점이죠. 말 그대로 쉼표예요. 이따가 쉬란 얘기야. 의미 딱 끊었어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뒤에 붙는다는 건 새로운 절, 의미가 분절되어 있는 다른 절이니까 얘는 보통 and 정도의 의미로 이어주시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가 분사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이든 통상적인 분사구문이든 분사구문 앞에 콤마 박혀있고 뒤에 분사구문 오면 그리고로 잘라주시는 게 직독직해 하시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말씀이 살짝 나와 있네요. with 명사 뒤에 분사 말고 형용사가 당연히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부사가 들어가거나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처럼 전명구가 들어가도 돼요. 얘는 잠자고 있어요. 뭐 한 채로? 입을 해 벌린 채로. with 명사 형용사 형태네요. 여기는 don't stand with your hands in your pocket. with 명사 전명구예요. 서 있지 마라. 싸가지 없게 주머니에 손 넣고. 따위의 의미. 세 번째, 그는 방에 들어갔어요. with his shoes on. 부사 한 단어만 썼네요. 신발을 신은 채로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접속사. 그래서 뭐 connectives라고도 하고 conjunctions라고도 하는데요. 통상 그냥 conjunction이라는 표현이 접속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접속사는 여기 지금 파트 1이군요.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연결사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뒤에 관계사가 당연히 나올 거라서 connectives는 조금 더 포괄적인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연결해주는 우리가 부사라고 제가 통상 항상 강조하는 however, therefore 같은 애들도 connective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however, therefore 같은 애들은 의미를 연결해주는 애들이고 얘네들의 연결해주는 애들의 접속사가 있고 그런 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conjunctions 얘는 문법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 문법적으로 이어주는 거고 문장과 문장을 통상 의미를 이어주는 게 부사가 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접속사의 기본 역할 읽고 갑시다. 다 아실 거라.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뭐 단어와 단어, 구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기본이고 그럼 단어랑 단어 연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생략한 거죠.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뒤의 말을 대등하게 연결할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속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읍시다. 통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법이나 영어 수업에서 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절, 부사절, 주절, 종속절에서 그 주절이 뭐고 종속절의 정의가 뭔지를 사실 간혹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아래쪽에 주절, 이렇게 할게요. 일단 주절과 종속절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갑시다. 주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절이에요. 그럼 당연히 종속절은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아니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놓은 게 뭐냐면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이게 종속절이에요. 문장 안에서 명형부의 역할을 하는 절.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면 뻔하죠.
주어 역할을 하는 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부어 역할을 하는 절일 거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은 사실 얘밖에 없어요. 관계사절.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적인 절은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절은 관계사절.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 부사의 기능은 명사 제외한 나머지 품사 혹은 절을 꾸미는 거죠.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하거나 절을 수식하는데 그냥 부사절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하더라. 지난번에 분사구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부사절, 부사절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카테고리를 외우시는 게 나아요. 시간, 장소, 이유, 뭐 원인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앞엔 쭉 뚱뚱하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양보, 조건, 양태, 뭘까요? 정도 등등등. 이게 지금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if절, when절 이런 애들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시간 부사절 대표적인 애들 when, while 등등등 합시다. 장소 이끄는 부사절 where, 원인, 결과 because, as, since 이런 애들이 있죠. 결과는 대절, 우리 최근에 한 거예요. 소댓에서 이 대절 아니면 in order 대절 이런 애들. 양보는 생략할게요. 도우사명제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이런 애들. 조건 if나 unless요. 귀찮으니까 하나만 쓰고 갈게요. 양태는 as, 정도도 as요. 아니면 so, 대세서 대절이에요. 이런 애들이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을 통상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 when이 이끄는 절은 왼절의 끝까지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사절이야. 시간을 나타내? 아, 부사 역할이구나, 부사절. 그럼 그 절 말고 다른 절을 뭐라고 하면 돼요? 걔를 주절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부사의 역할을 한다, 특정한 품사의 역할을 하니까 종속절이고 걔 아닌 다른 절이 주절. 그래서 통상 우리가 뭐 부사절, 주절 이렇게도 말하고 종속절, 주절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인 거는 여기는 개관이니까 그냥 쑥 넘깁시다.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의 종류하면 크게 등 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읽고 왔으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너무 넘어왔으니까 이렇게만 해놓읍시다. 접속사는 등 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그냥 이 자체로 끝이에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품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그러니까 각각 그 절들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있을 건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얜 관계사기 때문에 통상 접속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거나 관계 부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짝 걸어치고 뒷단원 관계사 단원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통상 종속 접속사라고 하면 명사절 접속사들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접속사의 분류였던 거고 그 중에 가장 심플한 첫 번째 덩어리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종류라고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봅시다. 접속사의 분류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가 있다. 그래서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앞글자를 조금 적어두세요. 나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등위 접속사예요. 펜보이즈. 보이 펜즈라고 하든지. 근데 이게 약간 좀 클래식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등위접속사의 종류를 나열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걸요. 이게 제가 되게 꼬꼬맹이 때 미국에 살았었잖아요. 거기서 미국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당시에 저의 영어 수준이라면 원어민 한 4살, 5살짜리의 언어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처음 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겠지만 아무튼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선가. 그래서 우왕 이게 그거였군 이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종류는 이렇게요. for 이상한 기호 같네요. and, nor, but, or, yet, so요.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빠졌니? noel이 없네요.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요? noel. 그리고 yet 빠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럼 다 썼네요. 그래서 일단 등위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하면 항상 세트로 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뭐요? 병렬 구조요. 병렬 구조의 정의가 얘예요. 형태와 문법적인 역할이 대등하다, 동일하다. 이게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를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갑시다. 여기서 병렬 구조라는 건 짧게 쓰면 문법적으로 대등함이에요. 이건 시부엉 또 뭔 소린데요?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라는 건 얘는 첫 번째로 품사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로 문장 내에서 역할이 같아야 돼요. 앞에가 주어면 얘도 주어, 앞에가 동사면 얘도 동사, 앞에가 명사수식이면 얘도 명사수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어든 동사든 목적어든 보어든 M은 동상수식어란 뜻이에요. 모디파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태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얘가 ing면 얘도 ing, 얘가 투부정사면 얘도 투부정사. 이렇게 이어달라는 거예요. 동명사하면 뒤에도 가능하면 동명사. 뒤에가 투부정사, 앞에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썼으면 뒤에도 가능하면 투부정사. 앞에는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써놓고 뒤에서 분사를 쓰고 이렇게 모양을 굳이 갈라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같으려면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품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플러스 알파지. 가능하면 모양을 맞춥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렬 구조이고 등 위 접속사는 항상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상관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도 크게 보면 등위 접속사에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 접속사는 그 사이에 항상 뭘 끼고 있냐면 등위를 끼고 있어요. 어디 갔니? but, or, 이게 뭐야? nor, 얘네들 다 등위 접속사죠. and, but, or, nor. 그래서 nor 같은 경우는 펜보이즈의 n에 해당하는 애예요. nor.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네들을 묶어서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 이 새끼는 얘만 왕따죠. 얘는 그냥 나돈니 버돌수하고 그냥 짝꿍으로 가는 친구라서 그래요. 얘는 통상 그냥 나돈니 떨거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라는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관용 어구처럼 쓰이는 애들을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그 안에 병렬 구조를 항상 이끄는 등위 접속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 구조를 이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의 분류,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다 적어놨죠.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등등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이건. 그래서 등위 접속사 중에 and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있어 보이게 적어놓은 표현이니까. 그리고 뭘 말하려고 그랬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체로는. 그래서 일단 병렬 구조만 확인을 후딱 해봅시다. She is very kind and I like her very much. 지금 얘의 경우는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죠. 콤마 뒤에 등 위는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호예요. 절하고 절을 연결할 거예요 라는 신호. 근데 이 경우는 특히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는 경우는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의 문장도 좀 붕신같이 쓰면 we walk and we talk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위를 적으면 절과 절을 연결했는데 이 경우는 겹치는 새끼를 뗄 수가 있는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콤마를 찍고 등 위가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겹치는 애가 she, I, is, like 안 겹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콤마를 박아요. 그래서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절과 절을 잇고 있어요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get up 명령문이고 and예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고 여기에 you가 없는 건 얘랑 겹쳐서 안 쓴 게 아니라 명령문이라 안 쓴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명령문 and의 구조는 이미 뭔지 익히 아시겠지만 해라 그러면이죠. 거기도 앞에 이렇게 콤마가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안 박아도 틀렸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or 뭐 이런 건 넘어가 버립시다. 그죠? 뭐 크게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요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A or B는요.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논리 기호 아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기 명제할 때 이런 거 안 배우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그럼 not A or B는 얘는 둘 다 아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 떠올리시면 편할 거예요. 양자택일은 A 합집합 B거든요. 그쵸? A도 되고 B도 되는 거. A랑 B랑 둘 다 아닌 건 뭐예요? A 합집합 B를 여집합으로 시키면 되거든요. 맞죠? 그럼 둘 다 아닌 외부만 나오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상. 걔랑 같은 게요. 논리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써요. not A or B예요. 논리기호로 합집합은 or예요. 그리고 여집합은 이게 not이에요. 그래서 A도 B도 아님. A or B를 부정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가 되는데 얘는 이제 굳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독해하실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그리고 B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이 붙어있고 A or B면 얘랑 얘를 다 부정하는 거다라는 건 알아두시지 않으면 독해가 산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적합시다.
네, 작업을 하겠어. 그러면 너좀 해봐. 내일 뭐였죠? 아, 사용치. 내일 수학에서 하는 나 진짜 알려줘. 어디가? 아니, 왜? 어, 안 줘. 뭐가? 했을 때는 폭풍이라도 김밥을 사가지고 휴일만에 다 처음 봤어. 뭐라려 그랬죠? 아, 네.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뭐 있죠? 모르는 분 없죠? 셋 이상이면 A, B, and C 이렇게 가더라. 패스. 이제 but이 사용되는 경우는 통상 그냥 얘는 상관접속사라고 부르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그리고 이제 요 단원이 접속사 단원, 특히 등위 접속사 단원이니까 얘네들은 병렬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뒤에서 나오면 뭐야 왜 버려서 뭐. 아, 손필? 죄송합니다. 불결한 꼬라지를. 그래서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for 얘가 그나마 조금 헷갈릴 건데요. for하고 뒤에 넘어가 버리네요. 일단 for인데요. 얘는 사실 because라고 바꿔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설명을 조금 읽어봅시다. 이제 얘가 이제 차이인데요. 또 이 차이가 항상 맞지만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보통 그냥 차이를 나눈다면 because는 어딨냐? 객관적인 원인, 일반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for은요. 내가 앞서 제시한 진술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주관적인 이유를 조금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느낌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because는 종속 접속사, 얘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니까 원인 부사절, for은 등위 접속사. 뭐 이런 차이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둘이 같은 놈이에요. for이 조금 더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조금 더 격식 있는 글쓰기, 좀 간지나는 글. 우리가 통상 읽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글이에요. 그런 건 보통 논문이나 학술지에 실리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for이 우리 지문에 나오면 because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나 봅시다. 예로 해봅시다. 이게 사실 for 나머지 사실은 얘하고 나머지는 because랑 바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because를 쓰면 안 되거든요. She must be very happy. 얘 존나 기쁜가 봐. 왜? 춤추고 있거든. 야, 춤추는 거 보니까 기쁘네. 그럼 봐봐요.
얘가 춤을 추면 항상 기쁜 걸까요? 라고 말하면 그건 어색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그거예요. 내가 앞서 제시한 진술에 대한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 for입니다. 그래서 얘랑 좀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She must be 뭐 할까요? sick. 안 써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For she is absent today. 쟤 아픈가 봐. 왜? 오늘 결석했거든. 얘는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던 애인데 얘가 결석한 거 보니까 얘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근데 결석하면 아프다는 이상하죠. 인과관계라면. 이게 for와 because의 차이 정도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고요. 그냥 for는 조금 더 격식 있는 글쓰기, 문어적인 글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so는 아실 테니까 패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이한 애들이네요. 얘는 조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전에도 봤어요. 투부정사 관용 표현할 때 봤을 겁니다. 투부정사하고 분사하고 관용 표현에서 봤던 애들일 건데, 그죠?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런 애들 때 봤어요, 우리. 그래서 but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전치사는 but하고 except 같은 애들이고요. 그냥 쓰는 김에 하나만 더 씁시다. save요. 얘도 전치사가 돼요. 그러면 셋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3형제는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부정사 혹은 동사의 원형 이상하게 써놨다. 야! 동사의 원형을 목적으로 가진다. 왜 안 써죠? 그러니까 이상한 전치사예요. 전치사라면 도용이 안 죽었죠? 전치사라면 응당 뒤에 ing가 올 거 적어요, 이 새끼야. 너네가 08년생인가요? 그죠? 이 08 새끼들이 이렇게 안 적는 변태들이 많아, 이씨. 저기 있어요. 저기 모군. A2반의 모군 이 새끼는 제가 쓰라는 얘기를 하루에 한 18번쯤 해요. 안 쓰고 나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면서 쓰라고 미친놈아 그러면 에헤 이러고 써요. 도른 애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봅시다. 얘네들은 이제 특이한 삼형제예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둘 중에 앞에 대꾸를 이루는 것. 투부정사도 있고 후부정사도 있고 동사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둘 중에 병렬구조스러운 것, 의미가 잘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병렬구조로 분류하지 않으니까 대꾸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병렬하고 조금 유사하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랑 병렬구조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 예문이 좀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They are all wrong but me. 얘네들 다 틀렸어요. 나를 제외하면 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He does nothing but 골라봐요. sleeping, to sleep, sleep.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자는 걸 제외하고 에요. 아직은 안 자는 것 같아. 그냥 부르면 반응 속도가 되게 빨리빨리 오거든. 너 얘기하는 거 맞아요, 조용아. 그럼 여기서 무슨 accept해요. 이 새끼 아무것도 안 해. 뭐 빼고는? 저 자는 거 빼고는 무슨 말이에요? He always sleep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럼 셋 중에 골라봐요. 1번, 2번, 3번 뭐가 맞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애랑 대꾸를 이루어야 돼. 그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한다. 뭐를 제외하고는 땡땡 하는 걸 제외하고는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sleep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뒤에 뭐가 오는지가 뒤에 문제 파트에 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부사의 경우는요. He is but a child. 얘는 기억해 두세요.
마치 관용 표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he stayed but a year. 무슨 소리요? 그녀는 머물렀다 하지만 1년. 영국 뭐지? 그래서 she stayed only a year 이라고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only나 just의 의미.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 우리 지문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문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but이 부사로 쓰여서 however 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만 얘는 격식 있는 표의 패턴은 아니고요. 비격식 혹은 구어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도영아 죽었어? 아파? 어디 아파? 안 좋아? 그럼 일어나 있어요, 이 새끼야. 적어요, 빨리. 걱정해주는 척하다 욕하기.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 but이네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얘는 넘어갑시다.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관 접속사네요. 대표적인 애들 몇 개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몇 개를 적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both A and B. 상관 접속사에서 포인트는 항상 이거예요. 등위 접속사든 상관 접속사든 연결되는 A하고 B가 항상 병렬이어야 돼요.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연결되는 A하고 B는 병렬 구조이다. 이건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문제 유형을 막론하고 어법 패턴으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하면 이렇게 직업병처럼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emphasize enough. 죄송합니다. 잠깐 뭐죠? cannot to요. 혹은 cannot enough요.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다.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내려갑시다. Not only A but also B. 인데 제가 이상하게 적혀 있네요. 지금 왜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적읍시다. 얘를 그냥 그어버리시고요. also랑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그냥 그어버리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죠. 독해할 때 only랑 뭐랑 그냥 같은 거라고 인식하자. just 그렇죠. simply, merely. solely가 쓰여 있으니까 우리 책에 그냥 적어 놓읍시다. 근데 얘는 등장 빈도가 매우 낮아요. 거의 안 나오는 편이라서. solely는 홀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only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 지문에서 보는 건 도형화 사용제 빨리 적어요.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존나 괴롭힐 거야. 맨날 쓰라고 할 거예요. 넌 계속 안 쓰죠. 난 계속 할 거예요. 쓰다 보면 언젠가 외워져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어딘지를 모르는 거구나. 어떡하지? 알아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모하면서. 그래서 의미는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생략 가능한 애를 꼽으라면 원칙적으로는 얘를 생략해야 돼요. 그쵸? 얘는 당연히 부사고 얘는 접속사니까 얘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지문에는 간혹 등장해요. also는 써있는데 but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문에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외우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는 뭐랑 같더라? B as well as A 하고 같더라. 넘어가도 괜찮죠? 그리고 either A or B 뜻은 뭐예요? A, B 둘 중 하나가 되겠고요.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님이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H 문장 봅시다. Either you or I, 니나 내나 틀렸을 거야 인데요. 근데 동사를 뭐 써야 되니? 에서 A or B에서 동사는 B 따라가면 돼요. 수나 인칭을 B에다 맞춥니다. 상관접속사 공통이에요. 그리고 neither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be의 동사에 그리고 수나 그냥 수 일치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나 동사의 형태를 줘줘야 돼요. 기준은 B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에서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동사에 가까운 애한테 붙이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A or B, A and B, A but B의 형태일 때 B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B에다 붙이는 거고요. 그거의 예외는 B as well as A가 되겠네요. 그래서 B as well as A는 애초에 이 자체가 상관접속사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얘는 약간 좀 꼽사리 같은 애라 그랬잖아요. 나돈니 버돌소랑 같은 애로 쳐주는 애라서 그래서 기준은 얘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he하고 is가 되어 있죠. 동사의 형태가 B에 맞춰져 있습니다. 얜 나돈니 버돌소의 그냥 뭐랄까요? 꼽사리 같은 애예요.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의 경우는 얘는 조금 복잡해요. 얘는 원칙적으로는 단수예요. 왜냐면 A도 B도 아닌 거죠. 둘 다 아니면 뽕개예요. 0은 단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B에 수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찌 보면 일반 원칙이 B니까 B에 맞추는 게 맞고 니덜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단수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덜의 경우는 둘 중 하나 하면 돼요. B에 맞추든 단수 취급해버리든 이렇게요. 근데 통상 B가 복수면 거의 복수형 동사로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단수이면 또 당연히 단수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B의 동사의 수를 맞춘다. 뭐 드린 말씀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명사절 종속 접속사네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한번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눈치상 아시겠지만 메인, 주, clause가 절이에요. 구는 phrase라고 하고 절은 clause라고 합니다. 간혹 이런 문법 용어들은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언어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나오면 문법 용어들이 꽤 등장해요. 자음, 모음, 절, 구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크게 유용한 단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무의미한 단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옳지 않은 애들이니까 그냥 외워지시면 외워주세요. 주절 메인 클라우스라고 하는구나. 종속 subordinate 얘가 부하 형용사로 하인 아니면 명사로 부하 하인이거나 형용사라면 종속된 딸려있는 부하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종속절은 subordinate clause라고도 하고 의존적인 clause라는 의미에서 dependent clause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속절의 예시이네요. 종속절은 아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로 주어, 형용사, 부사, 죄송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I know에서 이만큼이 목적어 절이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더라.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또래일 때는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팼거든요. 요새는 써요. 책에도 나와요. 목적어절이라고. 그래서 그냥 뭘 칭하는지 알아먹기 편하게 목적어절이라고도 요즘에는 부릅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신 거죠. 저 어릴 때 선생님들은 야 이 새끼야 절은 임마 품사 뒤에 붙이는 거야.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라고 하시면서 팼지만 그냥 요새는 이렇게 쓰는 분위기예요. 문법서에서도. 그리고 이제 B를 봅시다. I know the man who is kind. 얘는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더라. if it rains tomorrow 얘의 경우는 콤마 박혀있죠? 콤마까지가 조건을 의미하는 부사절이다. 그래서 조건 부사절이고 요 콤마는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주절보다 선행하면 부사절 뒤에 콤마를 이렇게 박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 따위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지문만 해도 우리가 지금 독해 때 보고 있는 지문에 한 10개 중에 10문장 중에 5문장은 안 지켜 있을걸요.
3학년 지문들은 안 찍혀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떼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해석하기 어려우라고. 그리고 이제 명사절 종속 접속사 that을 봅시다. 명사절이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하겠네요. 주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하겠죠. 리언님 죽었니? 쟤도 아프구나.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좀만 기운 내봐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8시에 마칩시다. 아닌가요? 8시 꽉꽉 치우는 게 나은가요? 문득 아니죠? 그죠? 네, 도영이도 죽어가는 것 같고 오늘 지금 준 시체가 둘이나 되니까 8시 14분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명사절이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일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절, 주어절 이건 대표적인 애가 되시죠. 그럼 조금 미리 가는 건데 that 말고 뭐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가 뭐가 있죠? that 말고 그죠? if요. 혹은 또 if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whether이요. 그쵸? 어차피 명사절 접속사는 걔들밖에 없어요. that, if, whether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이끌 수 있는 애들은 의문사가 있어요. 의주동. 아마 뒤에 나올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적으면 되죠. 뭐. 그래서 읽고 갑시다. 대절이 주어인 경우 that he is a genius is unbelievable. 저 새끼가 천재라니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이죠. 너무 길어요. 그렇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 주어가 기니까 뭘로 바꿔요? 가주어로 바꾸고 넌 뒤로 가라 하면 되죠. 넘어가자. 보어인 경우에요. 얘가 이제 동사가 이형식 동사네요. 최악인 것은 바로 대절이에요. 이형식 동사 뒤에 오는 주격 보어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형용사절일지 명사절일지 어떻게 아는데요? 맨날 똑같아요. 구분법은 주어랑 보어랑 이퀄 관계면 명사죠. 이퀄인지 안 이퀄인지 보라고요. 최악인 것, 최악의 일, 이 뭐야? 곧 대가 답장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넌 네가 까인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럼 나쁜 것 이퀄 답장 안함이죠. 그럼 얘는 명사보어니까 이 대절은 명사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인 경우 뻔하네요. I think that 이런 애들이죠. 굳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더라도 hoping that 대절을 희망하면서 얘는 준동사죠. 준동사 분사의 목적어 역할을 당연히 이거 줄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줄이 이상하지만 hoping that she was in 이라고 읽어주세요.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목적어절 역할 중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애가 얘였어요. 그쵸? 가목적어, 진목적어. 기억하고 계시는지 봅시다. 가목, 진목 구조로 쓰는 동사가 뭐뭐 있었어요? 인식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이기도 했어요. 아까 먹었어요? 죽인다. 요거요. M, P, C, K, F, T 였어요. 그래서 make, 나머지 다 인식에 관련된 동사예요. make 빼면 believe, C 뭐예요? 오케이, consider. 잘한다. K는요? 1. 뭘까요? 나이프? 뭐게요? 뭐예요? 노우요. F는 뭐예요? 오케이. 얘가 제일 쉽네, T는? 오케이. 그래서 요 5마리 인식 관련된 동사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문장의 패턴은 뭐였어요? 얘네가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it이 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뒤에 it 오고 저 뒤쪽에 봤을 때 수부정사 혹은 대절이 온다면 이거 가목 진목 구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동사 뒤에 it이 오고 문장이 길면 뒤에 봐봐요. 투부정사 대절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패턴이 되는 거더라. 그 다음에 지금 요 5개의 동사들은 어떤 구조로 쓰인다고 했냐면 얘네들은 A, to be, B의 형태였어요. 그냥 대표로 하나만 써보면 A를 B로 인식한다. A를 B라고 여기다. 그래서 believe, consider, know, find,
think 얘네들은 A, to be, be 꼴로 쓰이는 동사들이더라. 요까지 그냥 묶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A를 B라고 인식하다,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그만하지만 어차피 내가 강조하는 문법이라는 게 별거 없다니까요. 매일 똑같은 거 쓴다니까. 그래서 한 세트 머리에 들어가면 사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아주 어려운 지문을 구조가 개똥 같은 지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고2 때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반복하는 거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이제 고3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똥 같은 문장들이 몇 개씩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글쎄요 뭐 뽕 좀 보탬 나도 해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수능 영역 이외라고 보는 게 맞고 우리가 고2 때까지 볼 대부분의 모의고사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에서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거의 유일한 애들이에요. 오른쪽에 차이가 나와 있을 건데 뒤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요거만 좀 정리해놓고 오늘 마칠게요. 아닌가? 너무 공수표를 날렸나? 일단 하고 whether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명사절을 이끄는 애들이에요. 그럼 명사가 하는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요. whether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 올 수 있느냐? 되고요. if는 안 돼요. 또 whether 뒤에 명사가 하는 일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돼요. if는 목적어에도 돼요. 그럼 whether는 보어 역할을 하는 절 되고요. if는 보어 안 돼요. 그리고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하나 더 있죠. 뭐 목적어를 조금 나눈다면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느냐? 되고요. if는 전치사의 목적어 안 돼요. 그리고 whether or not 하고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이어지는 형태도 돼요. 근데 if는 if or not 절 안 돼요. 그럼 if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or not은 항상 맨 뒤에밖에 못 와요. whether는 이 형태, 저 형태 다 가능합니다. 얘도 돼요. whether는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요. 어차피 명사절이니까 우리가 조만간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 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절은 의문사절이다. 의문사절이라는 건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죠. 간접 의문문, 즉 의주동이란 얘기예요. 얘네밖에 없어요. 전치사 뒤에 절이 온다. 도영아, 구경아, 저거 책 보고 있지 말고 적으라고. 전치사 뒤에 절이 오면 적었어요? 적어 빨리. 그리고 좀 멀쩡하게 좀 앉아있고. 전치사 뒤에 절이 오면 그 절은 반드시 의문사가 이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We talked about where he is. 이딴 문장처럼 우리는 얘기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 이런 애들처럼 전치사 뒤에 절이 올 수 있으면 그 절은 항상 의문사가 이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치사 뒤에 whether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절은 의문사절인데 전치사 뒤에 whether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즉 whether는 의문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의주동 할 때 의문사의 역할도 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하고 이어질 건데 의주동을 줄여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거죠? 의주동을 어떻게 줄이죠? I don't know what I can do. 이딴 표현 있으면 이 어떻게 줄여요? I don't know what to do. 그쵸? 의문사 주어 동사를 줄이면 의문사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whether는 의문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whether 주어 동사는 whether 투부정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문장 형태를 안 보셨을 수 있는데 고3 지문에서 수능 특강 연계 지문에서 꽤 많이 나온 패턴이에요. whether 투부정사. 그래서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whether to, do, or not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아니 얘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whether는 의문사야. whether 투부정사는 whether 주어 동사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 할지 말지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if는 이런 형태도 안 됩니다. if는 그냥 only 접속사예요. 의문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는 간접 의문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꽤 자주 많은 책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whether하고 if하고 차이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if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특이한 거. if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사의 목적어절, 동사나 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만 이끌 수 있어요. whether는 어때요? 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다 하고요. or not도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되고요. 얘는 심지어 축약도 가능해요. 투부정사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가능한 애가 whether이더라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인데 내가 기억을 과연 할까요? 한 여기쯤에다 하나 적어놔야지.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부사절 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오늘 되게 애매한 데서 끊겨버렸군요. 할 게 별로 없겠는데요. 숙제가 간만에. 그러면 뭐야 54까지 하면 되네요.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일까요? 54 68까지였나요 숙제가? 83까지였나? 그죠? 왜 이렇게 만나 했네. 아, 여기 있네요. 83? 오케이. 그러면, 지난번에 만화고 좀 줄여드려서 오늘 다시 원상뽑기가 되겠네. 84에서 53? 네? 4까지였죠? 54까지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딱 10페이지인데, 문제가 좀 적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 84에서 92, 네, 9페이지, 네, 쭉 해가지고 오시는 걸로 합시다. 어딨니? 그래서 오늘 2월 18일 화요일 숙제는 84에서 92, 그냥 얘는 전체요. 그 다음에 단어는 드디어 한 바퀴가 돌아서 두 바퀴째 때는 좀 수월하시겠죠? 그냥 하던 대로 오늘이 화요일이죠? 3개? 두 바퀴째인데 5개 하면 안 되겠죠?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세 바퀴째 때 해볼게요. 그렇다면 세 바퀴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죠? 세 바퀴 하기 전에 내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찍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 리온이 조퇴해라. 힘들면 말해줄까? 내가 말을 좀 잘 보내줘. 아니, 톡 이렇게 되게 공식적인 요청처럼 톡을 보내면 돼. 애가 많이 아파 보여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내주시더라고. 어차피 가야 돼요. 잘 내주세요. 가서 잘 쉬고.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기 제시가 없죠, 어차피. 다 보내버렸지?